안녕하십니까, 민고고입니다. 레이와의 마지막입니다. 탁송 기사님께서 차를 가져가시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와 당직대기를 했던 이놈 타고 가겠습니다. 와, 어제 밖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그 얼어버리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구독자님께 TMI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레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어떤 버튼이냐면 시동을 끄고도 이 에어컨이 가동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애프터블로우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히터 같은 거는 되게 겨울에도 효과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고고입니다. 마이크를 회사에 놓고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이크 없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레이를 한 대 판매를 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차를 정리를 할 때 이 차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케이스 쪽에 이제 상단부는 아니고 이 아래쪽에 조금 심하지는 않은데, 아마 세척하고 타고 다니면서 이제 경과를 지켜볼 정도로 좀 누유가 진행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차 안이 좀 지저분했으니까 이제 차 안 사진도 좀 최대한 이 내장재가 긁힌 부분들을 다 담았어요. 카메라 오즈모로 되게 화질 좋게 담았습니다. 근데 이 차가 사진이 그 저랑 찍었었던 사진인 거 그대로 720만 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선 결정적으로 제가 탔던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같은 경우는 헤이딜러에서 내 차 이력을 조회를 하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숨기는 게 어리석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없듯이 이렇게 버젓이, 그것도 당근마켓 중고차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근마켓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도 가격이고 이제 키로수도 키로수지만 이 사고 이력을 금액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생각해보면 엔진의 누유 이런 거보다는 더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하우스가 좌측으로 교환이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우유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생기는 차는 아니었는데, 제 차도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깊게 따로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발견한 누유 자국인데, 어쨌든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봐드리고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영상의 취지는, 420만 원짜리를 저는 420만 원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그걸 720만 원에 팔든 뭐 820만 원에 팔든 뭐 520만 원에 팔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내년에 하려는 사업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었냐면, 이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사진 보고 성능 기록부 보고 설명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를 제가 지금까지 차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팔아보면서, 그것도 개인으로 그냥 취미로 사고 팔아보면서도 느낀 게 이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되는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마다 고질병 같은 것들도 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고, 이 차량마다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야 하고, 이 차가 어떤 사고 이력이 있었는지, 물론 이제 실차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검수는 또 한 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적어도 헤이딜러든 국토부 전산이든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제가 내년에 원래 이제 사무실 구하고 사무실 꾸며 나가고 이런 컨텐츠들을 진행하면서 좀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일찍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요. 계기가 좀 좋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돈이 사실 모두에게 소중하고 모두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이제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재화는 따지고 보면 동산 중에서는 아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일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야 되는 것도 맞고 아니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적어도 누군가는 이 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고 들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20만 원짜리가 720만 원이 됐다 이 부분에 좀 더 핀트를 잡으시기보다는 내가 살려는 차가 720만 원에 합당한 금액의 차량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즉슨 720만 원짜리 레이벤이 예를 들어서 제 차가 18년식에 9만 킬로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내 내장재 상태도 중요할 거고 이 차의 사고 이력도 중요할 거고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누유 같은 부분이 있나 없나 소모품 같은 게 관리가 된 게 있나 없나에 따라서 제 차가 720만 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상품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격만 올리고 그리고 그 가격을 올리는 근거가 막상 중대한 사고가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좀 얼버무리면서 이거를 제대로 말하려고 아는 이 누유 같은 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이런 차를 우리는 사선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속이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무조건 속이려고 듭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 효율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걸을 차를 빠르게 거르고 이거가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빠르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헤이딜러 얼마 전에 광고도 들어왔지만 그 헤이딜러 이어서 광고를 받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이 채널이 막 크지는 않더라도 생각보다 뭐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광고를 받긴 받는데 그 받은 거보다는 제가 거절한 게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카플레이 어댑터 이런 거는 알리에서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굳이 홍보하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 뭐 대시보드 커버 이렇게 붙이는 거 저도 차에 붙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그런 광고는 안 받아요. 근데 어쨌든 얘기가 약간 샜는데 헤이딜러가 그래도 이제 좀 정직한 중고차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꼭 이게 저는 판매보다는 저는 좀 더 컨설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이제 저의 1인 위주로 굴러가기보다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잘 도려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내년 2026년의 목표입니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이 영상을 25년 12월 27일에 찍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기가 도사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좀 믿을 만한 그렇다고 해서 막 저를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미리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저를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무조건 다 좋은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돈 보고 시작한 거는 무조건 돈으로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을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자동차랑 이제 저는 강의거든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이 교육 사업 같은 경우도 되게 섬세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전달하면서 그게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이어져야 되는 거를 많이 체감을 했는데 오늘 얘기는 좀 진지하게는 해요.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당장 또 제 눈앞에서 이제 겪게 되니까 공익의 목적으로서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정의로운 척 이런 걸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벌었던 돈을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참 깝깝해요. 제가
중고차를 처음 산다고 했을 때도 집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저희 집은 한 번도 중고차를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신차 출고만 했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탔었던 그 SM7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SM7이 저희 가족의 첫 중고차였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좀 타 보더니 그래도 잘 사온 것 같고 이제 정비하면서 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 뒤로도 중고차만 사니까 뭐 그래도 뭐 잘 골라오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되게 배운 게 많았어요. 제가 놓치고 구매했었던 부분도 되게 많았고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위를 보면서도 좀 조심을 해야겠다고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좀 정리된 상태에서 받아드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어쨌든 취미로 하고 있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제가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선 부딪혀 보고 우선 도전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도전을 함으로써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꼭 막 잘나 보이거나 막 권위적일 필요도 없고 그냥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면 좋은 일인 거죠. 그게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해요. 대단한 막 엄청 비싼 차나 뭐 비싼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6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사업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 또 일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 뭔가 오늘의 초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뭐 제가 10년 후에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연말 마무리하면서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왜 이런 컨설팅을 시작을 하고 왜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에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고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임을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이가 이제 뭐 420짜리, 720짜리로 뭐 이제 쏘아 올린 공이 됐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제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된 차량을 구매를 하고 여러분들이 꼭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시각을 가지기를 바라며 언제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들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뭐 초심 안 잃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